환자분들이 AI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분 좀 계세요? 아유, 많죠. 그리고 저도 진료 중에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구글에서 뜨는 병명과 치료법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스탠다드한 치료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일과성 활액망염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지켜보는 거예요. 다만 세균성 관절염이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걸 확인할 때 쳐드려서 확인시켜드리면 보호자분들도 이해하기 쉬워하시고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세계적인 주류 스탠다드에 맞춰서 진료를 하시는구나. 아무튼 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과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한 환자분들의 랩을 넣어서 해석해달라고 할 때 너무나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예, 조심스럽지만. 네.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과연 AI에 답변해주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원장님의 의견과 또 얼마나 다른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무릎 앞쪽이 복신거리고 계단 내려갈 때 아픈데 무슨 병인가요? 자, 보시면 우리가 AI한테 넣는 정보는 뭐랄까, 의사가 진료실에서 받는 정보가 10개라면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나이라든지, 나이도 중요하고요. 되게 중요한 정보고,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와서 졌는지, 그리고 만져봤을 때 부종이 있는지, 그리고 엑스레이도 좀 찍게 되잖아요. 모든 거를 다 정보를 넣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AI도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은 의사한테 선생님 저 피곤해요 하고선 나의 병을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그래서 자, 제가 환자를 봤다고 생각하고 정보를 넣어볼게요. 56세 남성 환자, 농사 일을 주로 하시며 쭈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하셔. 우측 무릎 내측의 반월상골 부위를 누르면 압통이 있고 엑스레이는 KL 그레이드 1이야. 그리고 작년에 타 병원에서 히아루론산 주사를 한 번 맞은 병력이 있으시고 그 이후 통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셔. 예상되는 질환은? 자, 어때요? 아까 환자분들이 넣는 정보보다, 물론 정형외과 의사는 제가 넣는 정보가 훨씬 더 디테일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제미나이의 답을 봅시다. 아까의 뭐 러너스니 약간 이제 뭉뚱그레한 정보만 줬으니까 얘도 뭉뚱그레하게 대파는 거예요. 뭐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슬개골, 연골, 연화, 앞쪽이라니까 앞쪽 얘기만 계속 한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뭐 연골판, 후각부 파열, 여러 가지 디테일한 진단명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AI는 이런데 왜 선생님은 이래요? 이거는 조금 아닐 수 있다. 왜냐면은 일반 환자분들이 AI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과 정보의 질과 의료진이 환자를 보고 거기서 시각, 촉각, 청진, 타진으로 얻어낸 정보의 양과 디테일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넣었을 때 답이 이렇게 진단명조차 달라지는 만큼 AI로 자신의 병명을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슬개골의 연골 연화증을 진단받았다 그러면은 그 병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뭐니?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니? 이 정도로 해서 대략 개괄적인 느낌과 개론을 한번 공부하시는 건 도움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옆구리 통증으로 옆구리 통증도 너무 많거든요. 갈비뼈가 금이 가서 그런 분도 있고, 신장에 결석이 생겨서 그런 분도 있고, 진짜 뭐 배가 장염이 와서 그런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의사는 또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필요하면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필요하면 CT도 찍고 이런 거라서 AI한테 너무 정확한 걸 요구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슬개골 연화증으로 급성기 때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해라, 히알루론산 주사 맞아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괄적인 내용, 교과서적인 내용을 주로 얘기해 주는 것일 뿐, 환자분이 AI한테 물어보는 거랑 의사 선생님이 정보를 주는 거가 너무 천차만별의 그리고 다양한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을 물어보는 것만 가지고 진단을 자기가 내려서 병원에 가야 될 걸 안 간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AI 진료는 한계도 명확하고 원장님의 의견과 또 다른 일반적인 것만 두루뭉술하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AI의 답변에서 저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단어나 지점들 한번
일단은 진단 자체가 틀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환자를 만져보거나 두드려보거나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 편에서 봤듯이 허리도 디스크 통증인지 그냥 근육통인지 하직거상 검사라는 걸 했었잖아요. 근데 AI는 여러분들께 하직거상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하직거상 검사가 몇 도이다 이렇게 넣을 수도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래서 결론은 진단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그러면 근처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큰 진료의 방향은 잡으시고 내가 예를 들어 뭐 허리 디스크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근데 내가 마비도 안 오고 그랬는데 수술적 치료나 이런 얘기를 들었다. 심하게 아프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AI야 내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 증상을 최대한 자세히 적는 거예요. 내가 다리는 저리지가 않아. 허리 통증만 있어. 구부릴 때만 아파. 하면 3일 정도 되었어. 최대한 자세히. 약물을 먹으니까 좀 좋아졌어. 내가 굳이 수술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조금 참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AI 사용 꿀팁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선 제가 봐서는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 병원에서 50견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다. 진단명을 넣고 꼭 나이도 넣어주셔야 돼요. 28 남성. 우측 어깨 통증 2주 되었다. 50견 진단을 받았어. 병원에서 바로 MRI와 수술적 치료를 하라고 했어. 적절할까? 보시다시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8세 남성에게 발생한 2주 된 어깨 통증을 즉각적으로 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상 매우 이례적이상 이렇게 확인 정도는 해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50견 플러스 그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거기에 뭐 관절 와순 파열이 있다든지 탈구가 있다든지 하면은 수술적 치료가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도 일반화를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정보를 많이 주고 그리고 그 진단명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론은 잡으시라. 근데 어쨌든 또 이거는 환자마다 다 다르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의 진단명 정도는 해당 병원에서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런 치료가 맞니? 이렇게 확인해주는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다시피 보통 50견의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교과서적 원칙입니다 라고 나왔죠. 이렇게 확인 정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정형외과 선생님이라면 50견으로 신 PD님처럼 젊은 남성이 가면 당연히 물리치료, 약물치료 혹은 뭐 주사치료 더 나아가서는 뭐 도수치료 이 정도 권할 것이지 뭐 수술부터 권할 일은 극히 드물 겁니다. 네.